한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저주포 K9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으며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폴란드가 주문한 K9 저주포 4차분 18문이 폴란드 그다니아 항에 입항했는데요. 이로써 폴란드는 총 66문의 K9 저주포를 보유하게 되었는데 지난해 8월 29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지 불과 1년 4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국가번호 8위의 나라 대한민국의 저력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6일에는 에스토니아가 주문한 6문의 K9 저주포가 현지에 도착하였는데 에스토니아 매체 알테어는 당초 2026년까지 납품을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납품 시기를 보면 이 날짜가 상당히 앞당겨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한국의 빠른 납기 속도에 만족감을 드러내었습니다. 현재 K9 저주포는 폴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터키, 이집트, 핀란드, 호주 등 전 세계 9개국에서 운용 중이며 무려 전 세계 7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명실상부 베스트셀러 저주포인데요. 이에 중국에서도 K9 저주포의 해외 수출에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군사 전문가 채널 대포 707에서는 서방 무기 시장은 왜 한국이 통제하는가 K9 저주포 판매가 뜨거운 이유는 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在过去的很多年里，韩国的 K9雷神自行火炮它卖的确实很火，先后拿下了土耳其、印度、埃及、澳大利亚、芬兰等几个国家的大单，而且人家还要去西方世界的老巢英国去竞标英国下一代的自行火炮选型。于是乎网上就有了很多吹捧韩国制造的言论，很多人把韩国的 K9自行火炮标榜为继德国 PZH2000 之后的世界上最先进的自行火炮之一，自行火炮界的新标杆，把韩国的 K9捧成业界新标杆，很多人是不乐意，原因嘛大家都懂的。不过虽然说大家不乐意归不乐意，不愿意接受这个事实，但是韩国的 K9卖得很火，它也是一个事实。今天我就给大家分析分析，为什么韩国的 K9能卖得这么火。在过去，美国以及西方的几个强国长期占据了国际军火市场上的大头，他们一方面垄断着先进技术，把先进武器卖得跟黄金一样贵，另一方面又长期的以国防援助的形式去搞过剩产品的半买半送，去抢占市场份额。然而冷战结束了，各国的防务需求它都没有以前那么大了，而且他们的经济情况也没有那么多余钱去发展军事了，所以就是除了德国的 PZH2000 和法国的凯撒之外，其他西方强国基本上连基本的52倍加榴炮牵引型的52倍加榴炮它都没有换，更别提什么先进的自行加榴炮。在这一时期，因为需求锐减，德国的 PZH2000 它的生产时间比较早，所以它目前基本上就停产了。如果说现在你再想说重开生产线去买 PZH2000 的话，它差不多也是800多万美元的这个良心价，或者你只能去德国的军火库里去淘二手。之前我们觉得卡车炮便宜，毕竟与自行火炮相比，卡车炮它能省出一辆装甲车底盘的钱才对。然而法国人的凯撒卡车炮，你们知道它卖多少钱吗？500万美元，这几乎是一辆99A 坦克的价钱。你花500万美元，你去买一辆主战坦克，你好歹你能拿着这辆车你去吓唬人，但是你买这么贵的自行火炮，你藏在很远的地方，你说这怎么能吓唬人呢？所以就说你现在的西风52倍先进的155自行加榴炮，它肯定它是卖不动的嘛，它卖到这么贵。接下来大家猜一下，韩国人的 K9它一辆卖多少钱？40亿韩元，只要40亿韩元，这是它的成本价。2000年前后，当 K9研制成功的时候，一辆 K9的单位造价是40亿韩元左右，折合成美元就是330万美元一辆。除了最近的给澳大利亚的生意以外，其他基本上韩国之前所有的外卖订单，它都是按照330多万美元的成本价它往外卖的，与之前动不动700-800万一辆、上千万美元一辆的西方先进自行火炮相比，你说韩国人这样的价钱 ，K9怎么能卖的不火呢？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반응과 함께 최대한 평가절하하려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K9을 자세하게 분석하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중국의 군사 전문가가 내린 결론이 고작 싸서 잘 팔린다라니 요즘은 뒤에 책만 깔아놓으면 전문가가 되나 봅니다. 중국에서 K9 자주포를 특히 더 평가절하하려는 이유는 바로 실전에서 중국산 자주포와 대치 중이기 때문인데요. 바로 인도 라다크 지역입니다. 인도와 중국군은 국경 지역에서 난투극을 벌인 뒤 무기를 증강 배치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이미 인도는 300문의 K9 바지라를 도입한 후 라다카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고 현재 100문의 K9을 추가 주문하려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인도 마노즈 판데 육군 참모총장은 K9 자주포 추가 도입과 정찰 드론 구매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러우 전쟁에서 증명된 포병 드론 조합을 한국과의 거래를 통해 도입하려는 것인데요. 인도가 K9 자주포의 추가 구매를 원하고 있는 이유는 고산지대인 라다크 지역에서 보여준 엄청난 적응력 때문입니다. K9은 1000마력 디젤 엔진과 유기압 서스펜션을 적용해 우수한 기동성 및 험지 극복 능력을 지녔는데 인도 자주포 도입 사업 당시 인도군이 요구한 까다로운 현지 평가를 모두 통과한 자주포는 K9이 유일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무스타 S는 고각 등판에서 단 한 번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결국 K9이 선택되었죠. 또한 연교차가 크고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 특성상 온도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기동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K9은 산악은 물론이고 평원, 정글, 설원, 사막에 이르기까지 기후에 관계없이 모든 환경에서 완벽한 적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떤 곳일까? 세계 최고의 훈련지. 고산지대에서 자주포를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수한 기동성과 반동 제어 능력입니다. 평균 고도 해발 3,500m의 라다카에서 운용되는 포병체계는 부득이 산을 넘기는 장거리 고각 발사 능력을 지녀야 하고 이에 높은 위력의 장약이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반동은 더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반동이 커질수록 사격 정확도는 급격히 낮아지는 데 있죠. 중국산 155mm PLZ-05 자주포는 차체 불안정으로 인해 반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차체가 뒤로 밀리기까지 하는데요. 발사 후 차체가 이렇게 흔들리는 건 곡사화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포병 사격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을 직접 조준하고 쏘는 직사가 아니라 포물선을 그리며 포탄이 적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곡사로 길게는 40에서 50km 밖 표적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밀한 계산과 조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포병은 도가 아닌 밀리라디안 단위를 사용하는데 360도를 6400밀로 세분화하여 1도에 대략 17.7mm입니다. 그만큼 매우 정밀한 조준이 필요한 것이죠. 왼쪽으로 1mm를 틀면 1km 밖의 탄착점은 1m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즉 단 1도 오차에 1km에서 17m 넘는 오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를 40km로 가정했을 시 1도 오차에 680m의 오발 사격이 되니 적군이 아닌 아군이 맞지 않을까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에서는 최근 반동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시장공구의 포병대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요. 시장공구 포병대대는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대치 중인 부대로 중국 최고의 화력 부대로 불립니다. 새로 개발된 자주포나 현존 최고의 포병 화력 체계들이 이곳에 우선 배치되고 있죠.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는 중국의 신형 차륜형 자주포가 처음 공개되었는데 이전과 달리 유기압 서스펜션과 3중 거대 스페이드를 장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유기압 서스펜션으로 인해 차체를 상하 조절할 수 있으며 반동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죠. 실제로 사격 모습에서 반동이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엄청나게 거대한 스페이드에 모두 리코일 스프링을 장착해 반동 제어가 최우선 개량 사안이었음이 드러났죠. 그러나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차륜형 자주포에는 유기압 서스펜션을 장착하였지만 도리어 중국 주력 자주포인 궤도형 PLZ-05에는 적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중국은 궤도형 유기압 서스펜션 기술 개발에 착수하였지만 기술력의 한계로 인해 아직 도입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매우 높은 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원조 기술국인 영국조차 양산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유압유와 질소가스를 이용한 유기압 서스펜션은 중량물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기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중을 분산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토션바보다 불리한 것도 사실인데요. 토션바의 경우 한쪽은 차체에 고정되고 다른 한쪽이 보기륜에 지탱되는 구조상 하중이 차체 바닥에 고루 분산되지만 유기압식은 단지 보기륜에 붙어있는 관계로 하중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ADD 역시 K9 차체 개발 당시 영국 홀스트만 디펜스 시스템에 유기압 현상치를 도입하려 했지만 중량을 지탱하지 못하는 결함이 발견되어 결국 자체 개발로 선회하였고 현재는 HSU를 한 단계 더 진화시킨 반능동 유기압 현상치 ISU를 개발하여 한국의 모든 궤도형 장갑 차량에 적용하였습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긴박한 대치 상황에서 궤도형보다 수월한 차륜형 자주포에 유기압 서스펜션을 도입하였고 결과적으로는 반동을 잡는 데까지는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실전 상황에서 이러한 스페이드 고정형 차륜형 자주포는 매우 불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차륜형 자주포의 한계로 인해 약한 방호력은 물론 포탄을 승무원이 직접 수동 장전해야 하며 여기에 서스펜션 고정 시간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사격 대응이 힘들어집니다.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4인 1조로 사격을 실시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체 발사 과정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느리니까요. 다만 혼자서 모든 사격 과정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아 전체 과정을 자랑하듯 보여주었는데 이때도 빠른 속도로 되감게 하여 마치 신속한 사격이 가능한 것처럼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을 원래 속도로 편집해본 결과 실제 포탄 장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매우 놀라웠습니다. 일각에서는 혼자 모든 과정을 처리한 거니 60초도 결코 느리다고 할 순 없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소요된 대부분의 시간은 스페이드 고정, 포신각 설정, 포탄 탑재 과정에서 걸렸듯 이는 4명이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반면 K9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실사격 훈련에서 43초 만에 6발 사격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즉 중국이 스페이드를 내리는 동안 초탄을 얻어맞는 것이고 포탄을 들어 옮기는 동안 6대를 맞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시장 공구 포병대대 영상에서는 아주 재미난 장면도 포착되었는데요. 중국 포병대대가 운용하는 중국식 천무가 공개되었는데 자동 모듈 교체식으로 되어 있는 천무와 달리 중국의 다연장 로켓포는 로켓 장착을 손으로 일일이 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40발의 122mm 로켓을 다 발사하고 나면 군인들이 일일이 직접 하나하나 로켓을 발사대에 꽂아서 재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죠. 반면 우리 천무는 원격 조종기로 발사대 모듈 자체를 통으로 교체하여 탑재합니다. 탄약 운반 차량이 4개의 모듈을 싣고 다니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탄약이 장착된 모듈 전체가 한 번에 교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듈 교체형이기 때문에 다양한 구경의 로켓포를 사용할 수 있는데 호환성은 가히 전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 랑구스타에서 사용되었던 122mm 로켓부터 130mm 구룡, 230mm 무유도, 239mm GMLRS 유도, 400mm 전술탄도탄, 600mm 전술탄도탄 KT심까지 하나의 천무에서 6개 종류의 로켓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으니 일석육조라 할 수 있죠. 이에 폴란드는 랑구스타 122mm 로켓을 재활용할 수 있어 비용 절감도 하였고 또 자국 내 로켓 생산 라인도 재가동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지상전 최고의 화력수단으로 꼽히는 포병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쟁의 신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군은 한국의 K9에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지난 2일 인도 매체 트리븐 인디아에서는 시대를 초월한 전장의 왕 포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과거에는 포병이 단지 적을 무력화시키는 데에만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국가의 운명과 야망이 그들 포병에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체는 2017년부터 M777, K9 바지라 등 현대시 155mm 포 시스템이 운용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K9 자주포는 우리군 최고의 화력체계로 현재 중국과 분쟁 중인 라다크 지역 최일선에 배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중국 자주포대대 사수와 부사수의 실전 훈련 모습에서 아주 놀라운 장면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는데요. 부사수가 엉망진창으로 목표를 조준하자 사수는 훈련을 시킨다면서 스쿼트 이후 바늘의 실러키를 실시했습니다.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책에 까이는 모습은 마치 시트콤의 한 장면 같은데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장점 하나. 웃기다. 중국 포병 더맨더머가 시트콤을 찍는 사이 우리 포병들은 K9 조종 시뮬레이터에서 실전과 동일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 이제 누가 대국이지? 오늘의 한 줄 평. 포병이 전쟁의 신이 맞긴 한데 저건 그냥 병신 아닌가 싶다.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